시작.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예, 나도깨비 입문여행 작가 우동석입니다. 도깨비에 대한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리 미국에 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도깨비 단어는 잊지 않으시겠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그 내용. 네, 아마 도깨비에 대한 추억이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도깨비 어떻게 하더라. 걸어가다가 이제 도깨비한테 홀렸는데 뭐 물에 빠졌다. 아니면 뭐 도깨비 만났는데 씨름을 해서 왼쪽 다리를 걸었더니 이겼다. 뭐 왜냐면 이제 옛날 도깨비의 상징인 치우천왕께서 전쟁하다 왼쪽 다리가 좀 다쳤대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약해서 왼다리로 해야 이긴다. 뭐 이런 내용부터 해서 도깨비에 대한 재미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도깨비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는 참고로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도깨비 고향이고요. 도깨비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죠. 이 제주도에는 이제 곡강이라고 있어요. 집집마다 곡식을 저장해 놓은 어떤 조그마한 창고다라는 의미인데, 이 밥을 지을 때 한 홉 정도를 따로 이렇게 덜어내서 밥을 만드는데 그런 양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놀러 왔다가 장난으로 곡강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쏟아버린대요. 뭐 쌀은 뭐 거의 없으니까 뭐 보리부터 해가지고 콩 다 쏟아가지고 다 섞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이 도깨비 너 이놈아, 이거 똑바로 안 해놓으면은 집에서 쫓아낸다 해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들어서 주무셨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가서 곡강에서 보니까 원상복귀 쫙. 예, 도깨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도깨비가 그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나라 그 문화에서 가장 그 독특하고 가장 특이한 그 형상을 든다면 도깨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린이들한테 우리나라 민속이라든가 역사 문화에 대해서 가장 재미난 게 뭐냐 물어보면 도깨비래요. 도깨비. 그만큼 이제 그 시골부터 시작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깨비 형상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죠. 예, 사원, 서원, 뭐 물이 지나가는 장소, 뭐 그런 다리 같은데부터 해가지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이 도깨비 드라마가 한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공유하고 김고은이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울리고 또 재미나게 이렇게 아주 판타스틱하게 이제 해가지고 한때 빠지고 이제 도깨비 신드롬에 많이 이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공유가 서 있는 장소를 보면 그 꽃밭인데 여기가 메밀밭이죠. 전 어릴 때 모밀이라고 배워가지고 이 모밀 했었는데 표준어가 메밀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메밀에서 이 도깨비가 메밀밭에서 다시 태어나서 뭐 이 드라마가 시작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도깨비 드라마 하면요 딱 생각나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10초 정도만. 들리시나요? 네. 음악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 음악 좋다라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었죠. 메밀밭. 예. 자, 도깨비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는요, 메밀, 수수팥떡, 뭐 개고기, 여자, 하여튼 좋아하는 게 아주 다양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다양하게 좋아하는데, 근데 메밀밭 하면은 사실은 제주도입니다. 이 우리가 봉평이라는, 강원도 봉평이라는 곳에서 이제 막국수 만들고 거기서 메밀 생산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가 전국 1위예요. 전국의 47.5%. 예,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죠. 그 어느 지방보다 많이 생산합니다. 강원도 해봐야 뭐 13%밖에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내려가시면, 자, 미국에서 빨리 오셔가지고 제주도에 가시면 이 메밀밭 메밀꽃 축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시 오라동에 가면 30만 평에 이렇게 쫙 심어놨어요. 되게 멋있어요, 진짜. 이렇게 바다가 멀리 쫙 보이는. 근데 뭐 미국은 워낙 볼륨이 크고 뭐 이 거대해서 제주도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메밀이 제주도의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고요.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밀에 관한 음식들도 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 대표적으로 이거죠. 이제 메밀 국수인데 이게 제주도 사람이 개발한 비비작작이라는 거예요. 이 메밀이 100%를 이용해서 어떤 냉면이라든가 막국수 만드는 데는 없습니다. 100%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그 냉면집이라든가 이 모밀 국수집에 가더라도 50%가 넘는 법이 없는데 제주도는 100%인데 이게 굉장히 그 노하우 기술이라고 합니다. 비비작작이라는 말은 막 비벼서 섞어서 먹는다 이런 뜻인데 뭐 비빔밥도 있는데 이 국수도 섞어서 먹는 그 민족이죠. 예. 참고로 이제 제주도 사람들 여름에 더울 때 메밀을 이렇게 펼쳐서 떡처럼 만든 다음에 거기 무를 넣어서 이렇게 말아서 먹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꿩을 샤브샤브를 한 다음에 꿩을 끓인 국물에다가 넣어서 하는 이제 꿩 그 모밀 국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이제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많고요. 또 직접적으로 도깨비를 위한 그런 굿도 하는데 영감놀이라는 겁니다. 영감놀이. 예, 이거 도깨비를 높여 부르는 말이 사실은 영감이거든요. 제주도에서는 뭐 도깨비, 도채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무속을에 구시면서도 그 제주도에서 이제 전해 내려온 하여튼 무형문화재예요. 이것도 그 마을의 어떤 풍어. 제주도는 이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배 타고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때 이제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아픈 사람이 나오면 치료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먹자고을에 부잣집에 허정승, 이 허씨가 많아요. 도깨비는 이제 허채, 뭐 허참봉 이런 것들 이름 쓰겠는데 허정승의 7형제가 있었는데 그 6형제는 그 육지에 있는 아주 명산들을 하나씩 차지했는데 막내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허름하고 거지처럼 뭐 곤방대를 들고 다니면서 이 행동을 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달라붙는데요. 예, 근데 여자가 말 안 들면은 이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형제들을 다 불러요. 그럼 7분이 되잖아요. 7 도깨비 그 신들한테 대접을 막 해가지고 6분한테 대접을 해가지고 막내를 모셔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건데 제주도에서 전해 내려져 오는 이제 오리지널 그 놀이 그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병을 그렇게 고친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주게 얘기를 한다 이런 건데 그 제주도를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뭐 삼무, 삼다도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예전에는 1만 8천 신이 있는 신들의 고향 이렇게 했었어요. 뭐 태생신화가 있거든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태생신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를 표현할 때는 또 이런 표현이 또 가장 적절했었던 것 같아요. 절 500, 당 500. 절이 500개가 있었고 신당, 신을 모시는 당이 500개가 있었다. 절이 지금 500개는 있지 않은데 하여튼 제주도에도 절은 굉장히 많죠. 곳곳에. 당은 400개가 남아 있어요. 신당이. 그중에 한 240개가 1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마을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신을 모시고. 여기는 이제 제가 제주도 한림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금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핫한 곳인데 거기에 보면 그 능향원이라고 있습니다. 능향원. 이제 마을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를 지내는 곳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가운데는 이렇게 천신단이 있어요. 사각형으로. 천신단이 이렇게 있고요. 이 양옆에 그 원형의 지방 신들을 모신 그 원형 그 신단이 있는데 원형 신단은 밑에 내려가 있고요. 그 중요한 신단은 이제 위쪽에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원형의 신단이 있죠. 그 오른쪽에는 이제 영감님을 모시죠. 영감님. 이제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런 그 영감님을 모셔가지고 마을의 안녕과 같은 병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요. 이 정월대보름 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입춘 때. 왜냐하면 겨울이 지난 다음에 하는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그 동일하거든요. 겨울이라는 게 춥고 음습하고 게으르게 하고 안 좋다고 느끼잖아요. 또 태양의 기운이 적고 하기 때문에 사악하다.
그래서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축제.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 전 세계 도깨비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도깨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도깨비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뭐 우리나라 사원, 서원, 뭐 사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다 있다고 했는데 이제 광화문에서 본 경복궁과 광화문, 뭐 세종대왕 성도 보이고 뒤에 이제 백악산, 이제 북악산 이렇게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광화문 경복궁 앞에 광화문에 보면 문이 세 개 있는데 그 원래는 이렇습니다. 이 문이라든가 문설주는 문의 기둥이고요. 문의 기둥에 이제 입춘이 되면은 도깨비 이름을 갖다 붙여요. 네, 도깨비 이름. 관상감이라는 그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든 일기를 보든 하여튼 가장 그 왕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관상감이라는 데서 그 문설주나 이런데 도깨비 이름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음력 1월 1일 날 이런 그림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 이게 우리나라 이 역사 문화계에서 이게 이름이 있는데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문배도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음력 1월 1일 날 3일 동안 이렇게 붙여서 넣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경복궁 안에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걸 막는 무시무시한 신장을 이제 갖다 붙였는데 사실 문배도라는 거는 문에 붙인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름이 있습니다. 신도울루라는 이름이 있어요. 신도울루. 이름이 좀 어렵죠. 신다가 아니고 신도로 읽습니다. 울루. 도깨비 이름이거든요. 신도울루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되게 흔해요. 사실은 되게 흔합니다. 특히 중국에 가면 너무너무 많죠. 현재 중국이 그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라든가 뭐 조상에 대한 제사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하죠.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 붙여요. 부적과 같은 건 이건 되게 좋아하니까 참 이율배반적인 하여튼 어쨌든 자 대만에서도 이거 똑같은 신도울루 그 우표를 발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황희찬이라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가 그 슬라브 언어로 신단수가 심어진 동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활약을 하다가 그 영국의 울버햄튼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임대를 해서 거기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적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 사무실에서 찍을 때 신도울루가 있는 거예요. 도깨비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중국 그룹이었지 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M&A 전문 기업이죠. 푸싱 국제그룹이 이제 인수한 것이 이제 울버햄튼이라는 그런 그 구단인데 뒤에 보면은 또 이제 그 글자가 써 있죠. 항상 이렇게 그 도깨비가 됐든 아니면 이제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뭐 신장이 됐든 그거를 갖다 붙이고 좋은 글귀를 씁니다. 서기 영문 천백복이라고 이제 썼더라고요. 서기 영문 천백복. 그래서 한자 사전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 상서로운 기운이 문에 가득하니까 100가지의 복이 이제 들어온다 뭐 이런 그 의미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이 그 나쁜 기운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 신도울루라는 말은요 이 사실은 우리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흔했지만 특히 이제 고관대작의 집들이라든가 이제 정승 판사 이런 집들 있죠. 그런데 이제 많이 썼어 양반댁에 신도울루라. 이건 지금 현재 태계 이황의 고택입니다. 고택에 가면은 이런 신도울루라는 글자를 써요. 그 우리가 입춘하면 입춘대길이라는 글자를 많이 갖다 붙이잖아요. 입춘대길 또는 뭐 건양, 다경 뭐 이렇게 하는데 입춘대길이라는 말은 허목미수 선생님이요. 조선시대의 그 대학자죠. 허목미수 선생님이 그 만드신 그 문구이고 건양다경이라는 말은 이 송시열 조선 후기에 그 정말 실학의 거두이면서 이제 상징적인 인물 송시열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무슨 문구가 있냐면 문신호령 가금불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문에는 이 집안을 지키는 신령한 영이 있으니까 그 안 좋은 기운, 이 귀신들
잡기들은 이제 물러가라 뭐 이런 뜻이죠. 뭐 어린애한테 너희 이놈 뭐 이렇게 하듯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자, 도깨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매, 망냥, 신도, 울루, 도채비, 독가비, 독각귀, 영감, 물참봉, 김서방, 귀껏, 허채, 독가비 뭐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월인석보 같은데 보면 망냥이라는 그 거를 이제 써요. 월인석보 이제 뭐 세종 때 이제 만들어진 하여튼 그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거고요. 뭐 여거유해라든가 뭐 개축일기 하여튼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이 문헌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특히 월인석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망냥신한테 내가 의탁을 해가지고 재물을 좀 올려서 내 목숨을 좀 더 오래 유지를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했더니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일을 그르쳤다. 에이 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망냥신이 이제 도깨비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망냥을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망냥 가장 중요하니까 망냥신. 그래서 개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게 망냥신이다, 이 도깨비다 하는데 이제 이 사찰에서 스님들이 그 뭔가 제를 지낼 때 불공을 드릴 때 이 망냥신에게 개고기를 올렸죠. 단고기라 그래서. 자, 여기저기 도깨비 많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면 서울이든 어디든 도깨비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요게 굉장히 인기 있죠. 이 우리나라 그 궁궐의 수문장들이 이제 마스크입니다. 앞에 보면은 이제 도깨비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도깨비가 이제 모든 병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적의 의미로서 이 도깨비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되게 비싸요. 하나 가서 사려고 했는데 이거 한 5만 원이 넘더라고요. 마스크 하나에 5만 원. 이 뭐 한 100원짜리 마스크 쓰는데 5만 원은 너무 부담이 돼서 제가 못 샀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박물관이 어디냐면 용산 전쟁기념관이거든요. 그 현관 안에 딱 들어가면 도깨비 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치우천왕과 관련된 건데 치우천왕에 대한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할 거고요.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의 도깨비 장식이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큽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이 도깨비 모양이 딱하게 이렇게 있는데 뭐 입에 그 애들이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무는 것 같은 그게 있네. 그게 아니고 문고리죠. 이 문고리. 이 문에 그 임의 망냥 뭐 신도울루 뭐 입춘대길 이거 대신 1년 내내 도깨비를 갖다 붙인 게 이제 문고리죠. 도깨비 모양의 문고리. 이게 조선 이 통일신라 때부터 이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건데 이 안국역에 가면은요. 안국역사 안쪽에 도깨비 문양이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도깨비 문양이죠. 무슨 뭐 이게 악마 뭐 이렇게 뭐 귀면하다 그러는데 그냥 도깨비입니다. 그냥 도깨비로 아시면 되는 거죠. 계속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뭐 한 3m마다 하나씩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것 같아요. 3m 정도.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도깨비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서 쉬죠. 이게 도깨비 의자인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쉬고 하는데 이런 형상이죠. 우리 전통적인 이렇게 문양입니다. 아주 많이 보이는 사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와 이쪽에 많이 보이는 거고요. 요즘 현대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 도깨비는 안 나타나지만 이 도깨비 방망이인데 신단수 형태를 하고 있죠. 이게 무궁화를 갖다 놨는데요. 이게 그 꿈나무라는 그 조각 작품이에요. 여의도에 가면은요 교육문화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여의도역에서 딱 내려서 여의도역 밖으로 딱 나오면 이게 있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의미가 있게 굉장히 잘 만들었다 해서 제가 찍어가지고 이제 올렸고요. 그 시골에 가도 이건 이제 안동 화훼마을인데 안동 화훼마을에 있는 집들 보면 이제 꿀뚝이 이런 도깨비 형상들을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꿀뚝은 그 불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불을 좋아하고 불을 다스리는 이제 도깨비를 이렇게 형상을 이제 그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뒤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깨비 간단하게 도깨비 살펴봤는데 도깨비에는요 엄청난 파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파워 중에 대표적인 3개의 파워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자, 도깨비 세 가지 파워를 알면은요, 이제 서양의 도깨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우선 아주 강력한 자연 질서 중심 도통신이라고 합니다. 도를 내려주고 이렇게 해탈을 시키는 신이라고 하죠. 인도에 가면 뭐 다 도깨비예요. 카톨릭 성당에 가면은요 다 도깨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몰라서 그러는데, 저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불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 딱 들어가 보시면요, 천정에 숨겨져 있는 도깨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도깨비 형상들이. 예. 인도에 가면 또 다 도깨비고요. 또 사찰, 우리나라 사찰에 도깨비 되게 많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청룡백호 주작 현무에서 이제 28수 하늘에 28개의 별자리가 딱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신성한 동물로 변했는데, 이제 가운데에 뭐 황룡도 있고 황곰을 두기도 하고요. 가장 잘 안 알려진 것은 이제 도깨비를 둡니다. 우주의 중심자리죠. 도깨비를 둬가지고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게 해죠. 자, 이게 노자죠. 노자. 이 도통한 노자가 소를 타고 이 가역관으로 이제 떠났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노자가 자신이 키우던 물소를 키우고, 그래서 소가 상징하는 게 되게 많아요. 소는 어떤 그 해탈이라든가 뭐 이 흔히 얘기하는 도통하고 관련된 그런 그 동물입니다. 예. 태울 줄 아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처음에 시작할 때 소울음 소리가 나거든요. 흠치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소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도교의 8우도, 불교의 10우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소년이 소를 키우다가 소를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소를 찾아 헤매다가 이제 실망하다가 다시 소를 만나서 소하고 같이 집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소를 만나는 게 이제 도를 얻었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소랑 결합됐다는 거는 이제 도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인도 쪽으로 이런 그 문화가 넘어가 가지고 동남아죠. 동남아시아,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넘어가 가지고 이 해탈을 한 그 어떤 신적인 인물, 신들은 다 소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그 도깨비가 항상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끼리티무카 이렇게 얘기했는데, 캄보디아 시엠랩 앙코르 사원에 있는 그 도깨비 위에 소를 타고 득도했음을 의미하는 그 인물이고요. 또 이런 데 캄보디아 반티스라이 사원이에요. 동쪽 입구인데 코끼리를 탄 인드라 신이죠. 아래에 키티무카가 있는 건데 잘 안 보이시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코끼리 탄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불교의 뭐 시부도 할 때 이 고려 시대의 그 사찰에 벽화 보면 코끼리를 탄 이제 소년이 모습이 나와요. 파루도 시부도 할 때. 그 이외에도 이게 되게 많습니다. 인도 서쪽 암유세피루라는 사원의 힌두 사원이죠. 도깨비 뭐 끼리티무카 형상도 있고요. 이건 뭐 네팔 끼리티무카. 도깨비가 이제 어떤 뱀을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이런 그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상나라 주나라 때의 도철 문양이라고 하는데, 도깨비 문양을 이제 도철 문양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연단술, 연금술이라고 하죠. 연단술, 그 환약, 단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 화로를 쓴다고 해요. 무병장수하고 내가 이제 득도를 하기 위해서는 도깨비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깨비 형상의 화로를 만들어서 쓴다고. 이제 고려시대 풍로도 마찬가지예요. 도깨비 모습인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요. 자, 불교 사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록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사찰이죠.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입니다. 전등사. 어떤 공주가 등을 이렇게 전해줬다 해서 이제 이름이 전등사인데, 그 당군왕감의 세 아들이 만들어온 그 삼랑성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성인데요. 그 사찰인데요. 이게 이제 대웅보전이죠.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초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시 중수를 하고 고려 때 만들고 다시 또 이제 새로 복원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만들고 했던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이 제단은 수미단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수미단, 뭐 수미산 할 때 수미단이에요. 이제 상징적인 그 산이죠. 뭐 신두교라든가 뭐 티베트 불교라든가 하여튼 이런 그 불교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산인데 그거를 의미하는 이제 수미단이 있고 그 위에 이 불상에 올려져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천개죠. 우리가 천개탑 할 때 천개예요. 이렇게 모기장처럼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기장 하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 위에는 이제 이게 봉과 용왕이 이제 날아다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 밑이 전부 다 이제 도깨비입니다. 요 밑이 전부 도깨비예요. 예, 용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제 도깨비의 그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도깨비 힘을 빌려서 득도를 하고자 하는. 자,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퇴마의 신이에요. 우리 이제 악을 물리친다 해서 퇴마 이렇게 얘기를 해죠. 뭐 벽사의 상징이다라고 이제 하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게 왜 퇴마의 신이 됐냐 하면은요. 그 치우천왕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치우천왕 많이 들었죠. 우리 아까 그 김석 그 뭡니까 그 미주지 하여튼 뭐라고 불러야 되죠? 호칭을 지부장님, 김석 지부장님께서 아까 이 2002 월드컵 때 도깨비 치우천왕 그 가지고 우리 그 응원단들이 사용했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치우천왕님이 탕록 전쟁에 이제 도깨비 부대를 그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구였냐면 이제 황제 헌원이죠. 중국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 헌원인데, 황제 헌원이 그 자신이 그 모자란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곤륜산에 가서 이 그림에서 보이는 백택이라는 동물을 만납니다. 이 백택이라는 동물은 사람의 말을 하고 호랑이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귀신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해줬다 그래요. 1200개의 귀신에 대한 200 얘기를 했다. 하여튼 10,000개가 넘는 귀신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치우천왕이 황제 헌원한테 얘기해 줬다 그래요. 그래서 황제 헌원이 귀신을 다뤄 가지고 이제 귀신 부대를 이끌고요. 치우천왕은 뭐 도깨비 부대를 이끌어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 뭐 도깨비들이 이런 거잖아요. 신도굴로 아까 얘기했던 임해망량 뭐 이런 도깨비 부대를 운영해 가지고 이겼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깨비가 귀신들을 이겼기 때문에 도깨비는 이제 벽사의 상징이다, 악을 물리치는 상징이다 해가지고 그 우리가 12월 21일인가 동지 때죠. 동지 때 우리가 이 팥죽을 먹잖아요. 도깨비가 좋아하는 게 팥죽이에요. 붉은색. 도깨비가 팥죽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귀신이 이제 빨간색을 이제 싫어해서 이제 그 동지 때 이 빨간색의 이제 팥죽을 먹고 뭐 이런 풍습이 이제 이란 이런 데도 전해져가지고 이란에서는 동지 때 뭘 먹냐면 수박을 먹어요. 빨간색 수박. 예, 이제 귀신을 물리친다 이런 의미로서. 그래서 이 도깨비 신을 이제 많이 모시게 된 거죠. 도깨비에 관련된 게 되게 이제 많으니까. 이건 통일신라 시대의 문고리입니다. 우리 집 문고리도 사실 도깨비 그 문고리였는데 제가 집을 수리하면서 도깨비 문고리를 교체해가지고 바꿨습니다. 뭐 제가 도깨비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하도 바다에서 놀다 보니까 바다 귀껏이 도깨비의 그 다른 이름이거든요. 이 귀껏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도깨비가 됐어요. 어릴 때부터. 네. 이탈리아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도깨비 그 문양이 되게 많죠. 이건 뭐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도깨비라는 말은 안 하고요. 뭐 잭인 더 그린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린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입에 보면은 이제 뱀을 물고 있잖아요. 예. 뱀을 물고 있는 형상인데 그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그 길목에 그 굉장히 큰 집들, 고관 대작들이 사는 집들의 대문에는 다 도깨비 형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 모차르트의 생가입니다. 모차르트 생가 집 대문에 도깨비 형상을 하고 있어요. 물고 있는, 마치 티벳에 있는 네팔에 있는 도깨비 그 모습하고 거의 뭐 비슷하죠. 뱀을 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좀 살았거든요. 오스트리아에 살면서 이제 모차르트 생가를 여러 번 갔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짤츠부르크 가이드한테 야 이거 뭐냐 물어보면 진짜 몰라요. 그래서 이제 도깨비라는 얘기를 해줘도 해줄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 뱀이 있기 때문에 약국이었다 하는데 약국이었던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성당에 이제 이런 도깨비 형상이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변형되지 않은 그 스페인인들이 그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만들어 놓은 대성당들인데 요거는 이제 페루의 옛날 잉카의 수도 쿠스코에 있는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만든 대성당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도깨비 형상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뭐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형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그림의 끼리띠 물가처럼 우리나라 그 도깨비 형상하고 거의 유사하죠. 자, 전형적인 도깨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도깨비들은 입에서 어떤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고요. 입에서 어떤 뭔가 나와요. 어떤 기운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은 못 하겠는데 뭐 이게 뱀으로 이렇게 어떤 형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궁전이죠. 옛날 루이가 나폴레옹 3세. 지금의 파리는 나폴레옹 3세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보시면 거기 그 일률적으로 이렇게 높이도 같고 이제 아주 바둑판처럼 만든 그 건축은 그 나폴레옹 3세가 보방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자를 데리고 만들었는데 나폴레옹 3세가 그 루브르 궁전을 만들고 이제 박물관하고 연결하는 그 궁전을 만들었는데 진짜 화려하게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 도깨비 형상하고 용봉 형상들이 있는데 도깨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좋아했던 거고요. 자 이제 전형적인 이제 도깨비의 모습이 이제 우리 고구려 때부터 이제 가장 먼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치우천왕이 이제 도깨비의 그 왕이라서 왕도깨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황해도에 있는 아니죠 황해도가 아니죠 이제 안악 사모분이 안악 사모분 고구려 무덤. 예. 황해도가 황해남도로 바뀌었나 하여튼 황해북도하고 황해남도하고 바뀐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안악 삼호범 무덤인데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군지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 부채를 들고 있는데 부채가 도깨비 부채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그 있는 곳에 그 무덤 안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이제 도깨비가 이제 떠받쳐서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죠. 예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기둥이 이제 신이 내려와서 신이 지키는 그런 뭐 신목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했는데 뭐 이집트에도 이제 그런 건 되게 많고요. 자 이런 벽사의 상징 중에 가장 재미난 것 중에는 그 궁전에서 연회를 베풀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월대보름 때라든가 중요한 행사 때 했던 그 처용무가 있습니다. 처용무. 뭐 처용무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신라 시대에 이제 처형이 와서 뭐 저기 자기 이 부인을 보러 갔는데 이제 뭐 신발도 여러 개 있고 이제 다리도 여러 개 있는데 이제 두 다리는 네 다리인데 두 다리는 누구 다리냐 하는 그런 내용의 그 시가 이제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제 처형은 이제 그 도깨비의 원형을 갖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쪽에 보면은요 그 모란 꽃이 있어요. 이 부경화를 상징하는 모양 꽃이 있고 그다음 머리에는 7개의 복숭아가 있습니다. 복숭아는 이제 복사꽃. 복사꽃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복숭아가 이제 귀신을 물리친다. 사탄 기운을 이제 뿌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연산군이 되게 좋아했다 그래요. 연산군이 자기가 이제 처형처럼 변장해 가지고 이렇게 춤도 추기도 하고 했다는데 원래는 오방 신장에 오방 처용이 이제 도입이 되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 5개 우리가 이제 동방 뭐 청제, 서방 백제, 남방 홍제, 북방 흑제, 중앙 황제. 예, 그래서 이제 5 색깔 방에만 5 이 신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춤을 췄는데 막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처형무가요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인류 구전 및 무형무산 걸작. 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우리나라 건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음력 마지막 12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이제 행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그 탈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다 있는데 무지무지 많아요. 전 세계 없는 데가 없습니다. 뭐 심지어는 저 태평양의 섬나라 이런 데도 뭐 탈춤 같은 것들이 되게 많고 뭐 이 중앙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되게 많은데 탈춤이 그 의미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예요. 하여튼 이제 겨울이 끝나서 봄이 시작되는 그 우리는 이제 정월대보름 때 다른 나라는 하여튼 봄이 시작되는 그런 시즌에 탈을 쓰고 나와가지고 안 좋은 기운을 다 이렇게 기운을 좋게 하는 거죠. 이제 사람이 살기 위해 좋은 장소로 이제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하는 건데 여기 안동 화훼 마을에 가면은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삼신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마을의 중심에 있는 삼신당인데요.
그 600년 된 느티나무죠. 예. 정월대보름 밤에 그, 그 상당, 중당, 하당해서 상당은 선앙당이고 중당 국사당이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제를 지낸 다음에 마을의 안녕을 비는 이제 제물을 올리고 하죠. 그리고 정월대보름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하당, 이 삼신당에서 제를 올리고 하회 별신 굿 탈놀이가 합니다. 하회 별신 굿 탈놀이가 또 유네스코에 들어갔죠. 그런 그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안동 하회 마을 전체가 이제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하회 마을이거든요. 이거 직접 가서 제가 이제 찍은 건데 그 유네스코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탈을 모아놓은 탈 박물관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박물관은 이제 거의 제가 이제 보지를 못했는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깨부엉리라고 하는 이 여러 박물관 제외하고는 여기 보면 이제 안동 하회 탈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이메 탈이 있는데 가장 특이하죠. 이 턱이 없어요. 턱이 여기다 뭐 전설도 되게 많고 한데 어쨌든 그 뭐 풍자도 있지만 이 풍자는 이제 양반을 풍자하는 거거든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양반 풍자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이제 하여튼 못되게 구니까 이제 탈 쓰면은 이제 누군지 모르니 용기가 생기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복면 가방 할 때 복면을 드러내서 이제 맨 얼굴을 할 때는 뭔가 용기가 안 나는데 복면을 쓰고 하니까 용기가 나서 이제 노래를 잘 부르더라 하듯이 탈을 쓰면 사람들이 용기가 많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삿대질하면서 양반 욕하고 하는 이런. 예,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그 야자 타임인 것 같아요. 양반에 대한 야자 타임, 뭐 욕하고. 예. 그래서 이매탈이 있는데 이매가 이제 도깨비를 상징하죠. 가운데 이제 각시탈이 있는데 각시탈은 아무나 하지 못하고 각시탈을 만약에 내놓는다고 하면 죄를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뭐 만드는 뭐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귀신탈도 옆에 있는데 하여튼 다 도깨비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광대 누름이라고 있어요. 오광대. 오광이 동서남북 중앙에 다섯 그 신장 오방색에 해당하는 다섯 개의 방에 대한 이제 신장 또 신을 모시고 하는 축제인데 이 낙동강 있죠. 이 낙양의 동쪽에 있다라는 의미의 낙동강의 서쪽에서 주로 행하졌는데 이 보통 이제 통영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통영 지금의 그 통영 어디죠? 통영이 지금 여수죠. 여수가 아니고 통영. 어쨌든 갑자기 까먹었는데 하여튼 통영에서 시작해서요 고성, 가산으로 이렇게 연결된 오광대 놀이인데 요거는 이제 진주에서 행해지는 이제 오광대 놀이입니다. 진주는 이제 나중에 굉장히 만들어졌어요. 그 다섯 신들이 그 방에 맞춰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싹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서 마을이 살기 좋게 만들고 나서 이 문둥이 오방 그 문둥이들이 나타나 가지고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드는데 이제 쫓아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요, 이 다섯 가지에 관련된 거 이제 우리는 오행이라고 특히 얘기하는데 이게 일제 식민 시대에 이 말살 정책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괴짝에 넣어가지고 막 피난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이거를 다 막아냈거든요. 탈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남겨진 거고요. 잃어버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8년도에 이제 경상남도 진주에서 이제 탈놀이가 이제 복원되면서 정월대보름 때 이제 하는 거고요. 가산오광대라고 또 있어요.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그 통영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가산오광대까지 이렇게 갔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오방색에 해당하는 그런 신들을 모셔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겨울이 되면서 봄이 돼서 이런 그 사땡 기운을 물리치는 이런 것들 일본에도 있는 일본의 대표적으로 하나마칠이라고 있어요. 이제 도깨비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깨워가지고 야 이 게으른 놈들아 빨리 일어나가지고 일을 해라 안 그러면 이 도끼로 쳐서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병든 사람이라는 악한 기운을 쫓아낸다는 그런 내용의 그 맞절이 하나 맞절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 이제 도깨비를 자 이제 전쟁의 신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이게 치우천왕의 그 동전입니다. 2017년도에 한국조폐공사가 만든 은화입니다. 약 4,700년 전에 활약했던 우리 배다리 민족 하는데 이제 참 배달을 너무 잘해요. 이 배다리 민족이 이 배달국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이 배다리 민족이라는 어플이 배달 회사가 살려냈다라고 저는 이제 살짝 얘기하거든요. 배다리 민족. 옛날엔 배다리 기수라는 그 텔레비전 드라마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배달국 14세 좌우지 환웅천왕이거든요. 이게
우리 도깨비의 그 이제 오리지널이죠. 2002 월드컵 때 이 도깨비의 그 이 원주인이신 그 분입니다. 그래서 도깨비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쟁 때 도깨비 방패를 많이 사용했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 중국에서는 이 치유를 정말 엄청 무시무시한 사람, 이제 동물, 괴수로 이렇게 이 표현을 이제 많이 했죠. 이 동이족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했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이 치유하고 전쟁에서 한 번도 못 이겼기 때문에 엄청 공포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무기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전쟁 워낙 잘했기 때문에 자오지라는 말이 자오가 땅을 넓힌다라는 뜻이잖아요. 지는 이제 이끈다라고 하는 이제 지위가 높은 그런 그 리더를 얘기하는, 나중에 치로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지위가 있다 할 때 이제 치유를 그 뜻한다고 하죠. 지위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뭐 할 때 이제 치위를 이제 더 든다고 하는데, 그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 이제 모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무당사, 이게 어디냐면 그 산동반도에 있는 무당사의 화상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치유를 표현을 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치유를 뭐라고 하냐면 동두철액이라고 했습니다. 동이 구리잖아요. 구리 머리에다가 철액, 쇠 이마, 구리머리 쇠 이마. 이게 괴물이죠. 구리머리 쇠 이마. 그러니까 뭐냐면 이 투구를 썼다라는 건데, 최초로 투구를 쓴 인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자라는 기록에 보면은요, 노산, 또는 갈로산에서 이 철광석을 캐내서 그거를 녹여서 금속을 재련을 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 최초의 그 포항제철을 갖고 계셨던 분이죠. 포항제철, 제철회사를 갖고 계셨던 분이죠. 왜냐하면 군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무기를 다 만들려면 엄청난 제철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선진화된 국가였던 배달국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개발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의미를 하고 사실 이제 전쟁이라는 게 이제 전략 전술도 중요하지만 무기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ISBL 그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이제 깽깽하고 있잖아요. 아니, 중국이 우리 그 사드를 미국에서 들여와서 배치를 했는데, 그 미사일을 이렇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렇게 맞추는 그 사드를 가져왔을 때 그렇게 그 난리 피우고 정말 갑질을 하더니, 우리가 무기가 엄청나게 많이 만드니까 엄청난 선진 무기를 많이 만들고 중국도 꼼짝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죠. 아무 얘기도. 그래서 이제 무기가 좋으면 이제 전쟁에서는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우천왕이 갈로산에서 철을 꺼내가지고 여러 무기를 만드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꺾어진 그 이 활이죠. 모극 뭐 이런 거, 가닥진 이 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궁이죠, 대궁. 우리가 이제 동이족이 큰 활을 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여튼 칼도 만들고 몽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쇠뇌 이렇게 엎드려 누워가지고 발로 이렇게 활을 이렇게 밀고 손으로 당겨서 쏘는, 뭐 엄청나게 멀리 나가는 이런 걸 만들고, 또 쌀이나무로 이제 화살 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지지난 시간에 김용호 작가가 이야기했던 이 비파행 동검도 이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분이. 보시면 고매 모습이에요. 고매 모습인데 이 무기를 들고 이제 춤을 추는 형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런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헌원과 탕록 전쟁에서 10년 전쟁을 해서 이제 73번 다 이겼잖아요. 그 연정연승하고 뭐 비바람과 같아서 뭐 세상 만민이 두려워 엎드리니 그 미세가 천하를 떨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규환사화에도 나오고요. 하여튼 이런 기록들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치우천왕과 관련된 우리나라 그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 치우천왕을 어떤 식으로 모셨냐? 여기 우리 동네입니다. 제가 이제 옥수동에 사는데, 옥이 최상의 표현에 들어간다고 이제 김용호 작가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옥황상제, 섬섬옥수, 옥찬, 뭐 옥대, 옥좌, 옥채, 뭐 이렇게 하듯이 옥황상제님도 있고, 임금님 마시던 물이 옥수, 옥이 들어가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사시려면 옥수동에 사셔야 됩니다. 바로 앞에 그 뭡니까 그 저기 정자가 세워져 있는 거기 무슨 동네죠? 압구정이 있는데 압구정에서 옥수동이 얼마나 멋있었으면 옛날에 정자를 13개나 만들어 가지고 옥수동을 받겠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진짜 산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매봉산도 있고요. 예. 하여튼 이 뚝섬을 보이는 장면인데요. 예, 뚝섬. 이 뚝섬이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동영상을 이렇게 우리 동네에는 이제 응봉산에서 매를 갖고 이렇게 매한테 이렇게 꿩이라든가 이런 걸 뭘 사냥하게 시키던 이제 매 사냥하던 장소가 응봉산이거든요. 응봉산 앞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뚝섬이죠. 옛날부터 섬이었던 곳은 아니에요. 섬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옆에 그 중랑천이 흐르는데 큰 비가 오고 할 때 일시적으로 물길이 생겨서 섬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섬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서울의 숲이 된 거죠. 서울의 숲. 근데 여기 뭐가 있었냐면은요. 치우천왕의 사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치우천왕의 사당. 그 사당에는 탕록 전쟁을 하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그 강제 점령을 하고 1910년도 이후에 여기 이제 홍수가 나면서 그 사당이 좀 쓸려 나갔대요. 쓸려 나갔는데 그걸 치워버렸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엄청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뭐냐 말을 키우고 이제 말을 훈련하는 장소로 이제 만들어 버리죠.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뚝섬에 경마장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제일 비싼 동네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제일 비싼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평당 1억이 넘습니다.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놀랄 노짜입니다. 제일 비싼 아파트. 지금 뭐 1억 5천이 하는 2억 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에서 그 뚝제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 흔적만 남아 있어요. 여기도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이제 뚝섬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서울의 숲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치우천왕의 무덤에서 그 국가가 어떤 위기에 있거나 전쟁의 어떤 위협이 있을 때 붉은색 기운이 팍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을 치우기, 치유의 어떤 기운이다 해서 치우기 또는 둑 이렇게 썼어요. 둑. 그래서 이게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그 기를 만들어서 이건 뭐 치우천왕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얼굴 아니에요. 그냥 치우천왕의 어떤 기운이 올라오는 거죠. 그 기일대를 만들어서 치우천왕을 기려야 되겠다 해서 그 사당도 만들고 한 거죠. 이 사당에서도 그런 것들이 피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그 국가의 그 제사들이 있는데 큰 제사는 종묘제례학이 가장 큰 제사잖아요. 이 종묘에 가서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역대 왕비의 신위들을 모시고 춤과 무예를 하면서 이렇게 제를 올리는 건데 이거는 그 중간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는 제예요. 치우천왕이 수많은 무기를 갈로산에서 그 철광석을 캐내 가지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치우천왕이 만든 무기들을 들고서 막 제식 훈련하듯이 춤을 추는 게 이제 이 둑제죠. 둑제. 그래서 둑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 수도 박물관이 있거든요. 수돗물 할 때 수도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참 기특하긴 한데 지금 우리 조선 시대의 그 그림에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영조 대왕이 그 화성 행차해서 이제 들어올 때 서울로 들어올 때의 그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두끼가 걸려져 있습니다. 두끼 앞에 이제 황룡기가 이제 있고 두끼를 먼저 앞세우죠. 그래서 조선 시대에 임금이 가는 장소에는 반드시 이런 두끼가 같이 갔습니다. 이제 군신, 군대의 신이죠. 군사의 신, 뭐 전쟁의 신이라고 해도 되는 군신이 항상 이렇게 앞에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둑기에서 이제 둑제라고 하는데 임진왜란 때 이수신 장군께서 3번의 둑제를 올렸어요.
전쟁에 이겨달라고 해서 둑제를 올렸죠. 이 앞에 보시면 거북선 밑에 이제 도깨비 있는 거 보이시죠? 도깨비 이게 우리나라 배들은 워낙 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못질을 안 하고 이제 나무끼리 꽉 끼어 가지고 이제 물을 묻으면은 단단하게 그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발에 부딪히면은 이 돌덩어리가 가서 부딪히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일본 배들이 속절없이 그냥 다 부서지고 한 게 이제 우리나라 배에 만드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끼워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앞에 이제 도깨비 형상의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부딪히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그 충무공 이수신 장군을 기리고 하기 위해서 둑제를 하고 있습니다. 둑제를 이 보시면 이제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통영에서 이게 하는 장면이에요. 보시면 둑제가 세 개나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를 했을 텐데 이 두끼를 하나를 꽂아서 했을 텐데 요즘은 세 개를 놓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두 개였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두끼를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 두끼를 이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두끼를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데 몽골이죠. 몽골에서 축제를 할 때 두끼를 들고 와요. 예. 9개의 두끼입니다. 가운데 하나 있고 주변에 8개 부족이 이게 들고 가는 이제 두끼인데 가운데를 이제 원래 치우천왕을 상징하는데 이제 여기는 징기스칸, 이제 징기스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8개 두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도 몽골의 그 정부 청사 앞에 항상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하얀색 두끼를 이렇게 9개 걸어놨고요. 현재 만약에 전쟁이나 위급 상황에서는 검은색을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이 이제 기마민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던 민족들 아니면 이제 전쟁에서 꼭 이기고자 열망했던 그런 군대들은 이 두끼를 항상 들고 다녔어요. 이거 보면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두끼예요. 보통 이제 속꼬리를 만들거든요. 속꼬리. 이 치우천왕하고 이제 소하고 이제 연관이 많으니까 이제 이 동두 철학할 때 이제 소의 모습의 투구 소뿔이 나 있는 투구를 이제 쓰고 다녀 시기도 한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속꼬리로 만든 이 기를 들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비엔나에서 오스만 투르크하고 기독교 연합군하고 1683년도에 대전쟁을 하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좀 방심을 하고 좀 대충 하다가 이제 졌어요. 그래서 이제 노획물로 이렇게 비엔나에 가면 이제 비엔나 박물관에 이제 걸려져 있는 두끼죠. 오스만 투르크. 그 이외에도 두끼를 쓰는 그 군세들이 되게 많죠. 폴란드에도 쓰고요, 카자흐스탄에도 쓰고요, 우즈베키스탄에도 쓰고요. 군대의 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군기로 사용하고 있고 이 방패를 보시면 도깨비 방패를 사용하죠. 이렇게. 뭐 전쟁기념관에 가면 있는데 자 오른쪽에도 이제 방패를 도깨비 방패를 써. 이거는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 무기박물관입니다. 합스부르크 황제들이 사용했던 그러니까 유럽의 황제가 사용했던 방패가 도깨비 방패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럽 얘기할 때 할 거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도깨비잖아요. 이 입에서 어떤 기운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인데 왼쪽에 있는 그 요거를 이제 그 메두사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두사. 근데 이제 진짜 메두사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뿔도 나 있고요. 뿔도 나 있고 그다음에 뱀을 입에 물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메두사가 도깨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테네 여신이 이제 메두사 목을 잘라가지고 방패에 딱 아테네 여신이 아니죠. 아테네 여신 방패에 딱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아테네 여신이 죽인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방패에 사용하는 게 이제 도깨비이기 때문에 이 형태, 이 메두사 모양도 이렇게 도깨비일 것이다 하고요. 또 가장 재미난 것은 이제 헝가리에 가면은 있습니다. 헝가리에 모하치라는 데가 있어요. 헝가리 남쪽에 모하치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쇼야라시라고 하는 도깨비 축제를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지중해를 석권한 그 유럽의 세 번째 패자거든요. 700년 동안 이상을 그냥 유럽을 그냥 이제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뭐 유럽 중심의 역사를 배우고 하다 보니까 유럽이 되게 잘 나가고 잘난 나라인 줄 아는데 사실 오스만 투르크나 이런 동방에 아니면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그 나라들이었잖아요. 유럽이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별거 없었는데 하여튼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그 갑자기 용된 거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이렇게 쭉 올라와요. 쭉 올라오면서 이제 헝가리에서 전쟁을 하는데 헝가리에서 이 모하치라는 곳에서 이제 기독교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거기 루이 2세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한 이제 군인이 와서 이제 싸우는데 아주 몰살당합니다. 몰살당해요. 이렇게 지금 발굴을 하는 장면이에요. 최근에 모하치에서 이게 1526년도에 그 몰살한 군인들, 헝가리 군인들하고 기독교 군인들의 그 장면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는 술탄 술레이만 대제입니다. 술탄 술레이만 대제 가장 강력한 오스만 투르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그 이 대제죠. 술탄 술레이만이.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술레이만 대제가 만든 그 이 모스크도 있는데 성소피아 성당을 능가하겠다고 해서 만든 그 이 성당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 만든 그 성당이 하나 있죠. 이 이후로 이제 헝가리가 이제 150년 동안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땅이 되잖아요. 근데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복수를 해야 될 그 시기를 그 역시 또 프랑스에서 온 유진 장군에 의해서 이제 하여튼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하치에서 다시 이제 그 복수 혈전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군인들이 오스만한테 덜덜덜 떨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무기도 형편없는데 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이 도깨비 복장을 하고 나타나 가지고 나와 같은 복장을 해서 싸우면 전쟁에 이긴다라고 했대요. 나와 같은 복장, 도깨비 복장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모하치에 이제 걸려져 있는 건데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 기념을 해서 이제 모하치로 들어오는 입구에 이 도깨비 형상을 한 인물 3명을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전쟁의 신을 모셔가지고 이긴 거죠. 그 뒤로부터 이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헝가리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요. 폴란드, 체코,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세르비아,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그러니까 슬라브인들이 와서 슬라브의 거의 모든 도깨비들이 와요. 도깨비들이 와서 도깨비 축제를 하는데 수천이 모이죠. 수천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리 행사하고 특히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의미를 두냐면 이 오스만은 이제 겨울과 같다, 이 사악하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시작될 때 그 사악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도깨비들이 모여서 그 기운을 없앤다라고 해서 그 겨울을 상징하는 관을 이렇게 태웁니다. 도깨비들이 원래 불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태워요. 우리도 이제 도깨비 하면은 이제 불 좋아한다 해서 뭐 예전에 평창 올림픽 때도 보면 도깨비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도깨비들이 불 막 쇼도 하고 이렇게 치우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나왔었죠. 간략하게 우리나라 도깨비를 이제 위시해서 이제 도깨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외국에 도깨비 좀 있는 걸 좀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 고구려가 이제 가장 오래된 도깨비를 갖고 있고요. 요겁니다. 아주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도깨비가 있고요. 요건 이제 말씀드렸죠. 고구려 황해남도, 황해도가 황해북도, 남도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황해남도에 현재 있는 안악군, 안악 그 3호분이죠. 황해남도 안악군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안악 3호분. 묘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 도깨비가 있고요. 이 기둥에도 있고요. 요 기둥에 그 도깨비 여기 나와 있네요. 아까 설명하다가 만 거. 근데 백제 도깨비가 있죠. 백제에도 뭐 도깨비 엄청 많습니다. 아주 진짜 도깨비다운 도깨비죠. 아주 그 하늘에 떠 있어요. 이 도통한 도깨비처럼 보이는 이 보시면은 이제 이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이 기와인데 막 밑에는 물이 흐르고 아주 이 신비로운 나무들이 있는 그 사이에 옆에는 산들이 있고 하늘에 딱 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깨비는 뭐 얘기를 하면 그 순식간에 이제 뭐 천리만리를 이제 날아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산수 귀문 기와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금동 대향로죠. 금동 대향로 속에 이제 도깨비. 금동 대향로는 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상징이 있죠. 위에는 봉황, 밑에는 이제 용이고 그 가운데에 이제 도교적인 요소들이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가 예전에 정복을 했던 그런 그 장소 우리가 22담로 하잖아요. 22담로가 이제 그 담수 배가 이렇게 다니다가 담수를 얻을 수 있는 그 맑은 물,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해서 담로다라고 이렇게 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22개의 담로가 이제 저 베트남까지 쭉 필리핀에서 이제 일본 뭐 해서 중국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장소에 있는
동물들이 다 있어요. 뭐 코끼리도 있고 악어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여기 하여튼 뭐 그렇고 이제 신라 도깨비 보시면 이제 신라가 도깨비 남아 있는 게 제일 많죠. 왜냐면 기와집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그 이 벽사의 상징을 그 더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 제일 많이 이제 도깨비 기와들이 이제 남아 있죠. 이게 뭐 임금 왕자가 왕도깨비 형상도 있는데 외국에도 왕도깨비 형상의 모양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많이 모아놨습니다. 경주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되게 많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그 다리 세 개에는 이제 도깨비 문양을 한 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 청동 그 신발 밑창이죠. 밑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깨비가 이제 그려져 있어요. 예, 왜냐면 무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도깨비와 형상을 같이 이렇게 같이 묻었던 아니면 형상을 같이 이제 놓았던 그런 장치들을 하면 왜냐면 무덤 자리가 명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깨비가 있어야 이 삿된 귀신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방상시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조선의 도깨비가 한번 나오고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청동이고 조선의 도깨비 보면 삼신 할머니가 도깨비 위에 딱 앉아 있어요. 삼신 할머니가 삼신 할머니 초상이죠.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도깨비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삼신 할머니 엄청 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의 임금들이 왕들이 사용했던 투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의 신 도깨비 치우를 이제 부적처럼 달고 전쟁에 나갔던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화살통 그 의례를 하던 이제 제례를 하던 그 조선의 그 경복궁 내에서 제례를 하던 화살통인데 화살통의 그 내부도 그 전쟁의 신인 치우천왕이 이렇게 쌀인나무로 이렇게 활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살통 자체도 이제 도깨비의 형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면 철대죠. 철대 이것도 보물입니다. 경복궁에 남아 있는 19세기 의장용으로 제작되어 있는 건데 이 철퇴도 이런 철퇴 종류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데 철퇴에 보면 금속을 쪼아서 만든 이제 도깨비 모습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방패의 모습이고 이게 오리지널 방패예요. 조선시대 방패고요. 말씀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 거북선 밑에 이제 도깨비가 있고요. 방상시라고 있어요. 방상시도 천왕을 상징한다 이렇게 합니다. 눈이 굉장히 많죠. 네 개의 눈을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방상시는 이제 국가 의례를 할 때 뭐 좋은 의례 뭐를 할 때 뭐 장례식이 됐든 아니면 잔치가 됐든 그 여러 가지 그 의례를 하거든요. 국가적인 의례를 할 때 방상시를 가장 먼저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그 안 좋은 기운들을 다 이렇게 이제 물리치고 나서 이 장례를 한다 아니면 이제 좋은 그 국가에 이제 그 뭐 잔치 같은 거를 그 경복궁에서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행차를 해도 그렇고요. 사신이 영접할 때도 그렇고요. 붉은 옷에 어떤 가면 그 네 명이 그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악기를 쫓때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하면은요 이제 태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관용으로 하기도 했지만 주로 많이 태웠다고 하는데 사실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나무로 된 거는 보관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찝으로 만든 거는 태워서 그 없앴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커요.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시면 78cm예요. 여기가 길이가 78cm고 너비가 이제 73cm. 이 신라 시대 때부터 사용해 왔다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 정종 6년에 조선 시대 때까지 이어졌던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 시대의 물건이다. 이거는 뭐 창덕궁에서 창고에서 발견돼서 한 건데 실제로 이런 방상시 탈들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죄송합니다. 방상시 탈들이 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덕수궁 뭐 중안문 지나면 중안전이 있거든. 덕수궁에 가장 그 중요한 이제 중앙에 있는 궁전이죠.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두무라고 해서 이렇게 화로 이게 화로죠. 이제 화로인데 그 화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깨비 이제 불을 이제 다스리고 이제 불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도깨비 형상을 이렇게 해놨고요. 이건 도깨비는 아닌데 이제 100년 만에 뚜껑을 찾은 향로라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경복궁에 있는 향로가 이제 100년 만에 경복궁 근전면 왼쪽에 있는 그 흑백 사진을 보면 얼마나 풀이 무성한지 아시겠죠. 일제 시대에 완전히 그냥 버려져가지고 폐허가 됐던 그런 모습인데,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다가 이제 100년 만에 이렇게 뚜껑을 찾았다.
창덕궁 금천교입니다. 이제 물이 그 안 좋은 기운이 이제 물 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왕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물이 흐르는 장소의 중요한 다리 교각에는 도깨비들을 항상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막았었죠. 엄청 많습니다. 예. 이건 이제 경희궁 터져 지금은 이제 예전에 이제 서울고등학교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 서울 박물관을 서울 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 옛날 흔적을 찾아서 경희궁 금천교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도깨비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경복궁 자경전 굴뚝 문양이에요. 십장생과 도깨비, 불가사리, 박쥐 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나티라고 해서 이제 도깨비 모습이 있고요. 굴뚝이기 때문에 불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향교라든가 이런데 그 망화라고 해요. 망은 뭐냐면 그 지붕에 이거 용마루라고 하죠. 위에 있는 그쪽 끝에 있는 거를 이제 망화라고 하는데 이 지붕 끝에 이렇게 된 지붕 끝에 그쪽에 이제 이런 도깨비들을 해놔요. 여기도 보면 이런 모습을 해놨죠. 제주 정의향교예요. 아까 이거는 김포 향교고 이건 제주도 정의현 표선이죠. 표선. 그 내산문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세종 때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망화가 있어요. 여기 참 못 사는 동네인데 여기도 이제 하여튼 30명의 학생들이 뭐 하여튼 공부를 했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 이런 망화. 예. 진짜 제대로 된 도깨비죠. 제대로 된 도깨비를 갖다 놓고요. 관덕정인데요. 제주시에 있는 관덕정입니다. 관덕정. 이 뭐냐면 이제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을 맞으면 이제 그 관역에 이 덕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관덕정인데 여기도 보면 도깨비들이 있습니다. 예. 제주도에 계신 분들 혹시 도깨비 찾아보시려면 관덕정에 가거나 이제 정의원에 가시면 있고요. 그 뭐 제주 향교에도 있어요. 제주 향교에도 있고 그 회종대왕릉 뭐 상석에도 있고요. 또 너무 많습니다. 도깨비 나라예요. 도깨비. 불교가 도깨비인데 자 불교와 도깨비 얘기인데 청룡사 범종각 망화에도 나와 있고요. 망화 이제 경주 국립박물관 도철문이 새겨진 화로도 있고요. 뭐 다 남아 있습니다. 이제 화로가 이제 그 연단수를 사용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예. 경주 불구사 도깨비 문고리 지금 좀 이게 문고리 그 고리가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지 이 문을 이제 보수를 안 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계단 뭐 이런 도깨비들 뭐 많아요. 예. 봉은사예요. 봉은사 법당문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천왕 사찰 들어간 입구 이제 허리띠 있는 부분에 도깨비들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게 도깨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깨비 이제 세 가지 파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크게는 이제 도통신이고 퇴마의 신이고 전쟁의 신의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게 뭔가요? 로빈 훗이죠. 피터팬입니다. 헐크. 도깨비 중에 최고의 도깨비 그린 랜턴.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다 초록이냐? 그 서양의 그 이런 불사의 신들 같은 존재, 절대 죽지 않고 천하무적이고 아무데나 휙 나타나고 하는 이런 존재는 왜 날아다니고 하는 존재는 왜 다 그린색이냐? 제가 아까 살짝 힌트를 줬어요. 서양의 도깨비의 이름은 잭 인 더 그린 또는 그린맨이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양의 도깨비가 그 무리의 도깨비가 이제 서양에 가서 뭐 인도를 통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보통 서양 사람들은 특히 영국에 이런 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헐리우드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책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인도 쪽에서 왔을 것이다, 이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도깨비, 아까 이 도통신이다 아니면 이제 벽사의 상징이다, 전쟁의 신이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는 진짜 펼쳐지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났나요?